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저지 데마레스트의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에 스쿨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팰리세이즈 파크웨이 남쪽 방면 11번 출구에서 어제 2시 5분경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총 60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쿨버스는 10학년을 대상으로 필드 트립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총 4대의 스쿨버스가 동원됐지만 이 중 2대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의 한인 학생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11월 본선거를 위한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이번 본선거에서 대통령과 주 상하원, 시의원을 뽑는 투표뿐만 아니라 카지노 확장에 대한 주민투표와 가스세 인상안에 대한 주민투표도 함께 이뤄집니다. 뉴저지주는 뉴욕주와 달리 온라인 등록이 현재 진행되지 않아 등록 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뒤 타운홀의 우편 접수 혹은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주마다 달라 뉴욕주는 지난 10월 14일에 마감됐으며 커네티컷주는 오는 11월 1일에 마감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7일 통과된 뉴저지주 가스세 인상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가스세 인상이 시행됩니다. 이는 도로공사 등 많은 로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기금이 부족했던 뉴저지 의회가 가스세 인상을 통해 바닥난 교통기금을 충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가스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자 주지사는 뉴저지 전역에 내려진 도로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폐지시키고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1일 가스세 인상안 시행 소식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다수의 뉴저지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한 래퍼가 2년 전에 부른 노래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가수 YG의 노래 미더 플라커스의 랩 가사에는 중국인은 은행 계좌를 믿지 않아 집에 보석 상자를 놓고 있다고 말하며 행동대원과 운전자 그리고 도어벨을 누를 사람을 구해 중국계 미국인의 집을 털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의 중국계 미국인 사업자들은 이 노래의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들어 이 노래를 금지할 것을 FBI와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제 크리스 곽 씨를 포함한 사람들은 노래 금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유니온 스퀘어에서 벌였습니다. 이들은 YG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 뉴저지 웨인에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숨어 있다가 집 주인이 들어오자 도망가는 한 남자가 감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제 3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11살 소년이 집에 돌아오자 1층 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던 남성이 이웃집으로 달아납니다. 곧이어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다만 집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 용의자의 모습이 담겨 경찰은 이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의 신장의 보통 체격으로 약간의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입니다. 웨인 경찰 당국은 이 남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기상 완연한 가을에 다다랐지만 오늘 뉴욕 낮 기온 80도를 넘어서면서 이 시각 현재 많은 뉴욕 시민들이 밖에 나와 여름이 다시 돌아온 듯한 날씨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 80도를 웃돌면서 이맘때 평년 기온보다 20도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와 유니온 스퀘어 파크 등지에서는 늦가을 속에 따뜻한 날씨를 즐기려는 뉴욕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0도를 웃도는 따뜻한 가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 이후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스테이트의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져 시민들이 볕을 즐기는 한편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는 가뭄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가뭄관리국은 뉴저지 버긴 카운티의 대부분 지역이 심각한 가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강화된 가뭄 상태의 경고로 저수지 등에 물을 퍼나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가뭄관리국은 현재 자주 비가 내리는 가을이 되어야 하며 올 겨울 역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려야 이 가뭄 위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뭄관리국 측은 뉴저지 버긴 카운티 외에도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허드슨밸리와 커네티컷 등 인근 다수 지역에도 가뭄 경보를 내렸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버려진 창고를 경매로 산 사람이 어제 이 창고에 방문했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안에 방치된 2대의 냉장고 속에 최소 40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중 한 마리는 피부가 벗겨진 채 알루미늄 쟁반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창고는 2년 전 66세 여성이 임대했다가 지난 7월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또 한 번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세우는 기공식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요. 1,500피트 이상의 이 빌딩이 다 완공되고 나면 1,700피트의 원월드 트레이드를 이어 뉴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딩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맞은편에 세워지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시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네기 멜론 대학 러닝머신 전공자인 루스 살라쿠트디노프 교수를 AI 연구팀장으로 영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살라쿠트디노프의 최신 연구들은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맥락을 기계가 더 잘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시리는 경쟁사인 아마존의 알렉사나 MS의 코르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애플은 지난 8월 호주 인공지능 스타트업 튜리를 2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